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6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그런 사람이다, 끝까지 가겠다 라는 뜻을 밝히며 전직 장관급들과 4시간에 걸친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MBC PD수첩 섬뜩한 악의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바로 MBC 박살 어떻게 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간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퇴임 장관들과 4시간 30분이나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예정 혹은 퇴임한 장관들을 관저로 불러서 4시간 30분가량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에 노고를 격려했다는 것인데요. 최근 개각 국면에서 전임 장관들을 챙긴 것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퇴임 예정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이종섭 국방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미 퇴임한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김성한 전 안보실장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에게 저와 함께 일했으면 모두 끝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의리, 단순히 의리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인물들을 국무위원회 선정을 하면서 사람 능력 파악 다 한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능력 있는 일꾼들 이번 정부와 계속 같이 간다는 거죠. 토사구팽이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직 중의 성과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게는 약자 복지 및 인권을 위한 노력을 열심히 했다고 치하를 했고요.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에게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을 전파한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경우 한미동맹을 재정립하고 장병들의 후생과 군의 사기 진작에 힘썼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추후 방산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사나 대통령 특사로 파견되는 등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외교안보 분야에서 중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성한 전 안보실장을 향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공약을 집대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격려를 했다는 것인데요. 자, 토사구팽하는 여의도 정치판과는 다른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칭찬할 거 칭찬하고 또 열심히 일했으니까 쉴 때 쉬고, 하지만 또 국가가 부를 때 윤석열 대통령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또 언제든지 즉각 투입돼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지도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그런 거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느냐, 이제는 찾아볼 수 있게 된 겁니다. 필요할 때 즉각 투입, 특사 딱 나가가지고 또 엄청난 방산 계약하고 돌아오면은 그게 대박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열심히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하고 법과 원칙을 넘어서서 인간성까지 말살시키는 거짓말 부대가 있습니다. MBC가 아닌가 싶은데요. 섬뜩한 악의가 느껴졌다. 대선 전날 PD수첩 내용이 어떻길래?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11일 보수 성향의 MBC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방치하면 다음 선거 때도 PD수첩의 작가와 PD들이 똑같은 짓을 반복할 것이다 라면서 20대 대선 전날 PD수첩 방송은 미디어를 악용한 부정선거나 다름없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 PD수첩에서 편파, 왜곡 보도가 있었다는 MBC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였다는 건데요. 당시 방송부는 대선 D-1 결정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방영됐다고 합니다. 진행자는 방송을 시작하며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집중 점검했다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는데요. 그러면서 본 방송에 들어가기 전 각 진영의 후보 단일화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했는데, 이재명과 김동연이의 단일화 설명에는 30초,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는 4분을 할애했다는 거죠. 시간상으로는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에 더 큰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이 천양지차였다는 겁니다. 이재명, 김동연 단일화를 설명할 때는 두 후보가 웃으면서 손을 잡거나 대화하는 모습만 보도됐습니다.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줬다는 거죠. 반면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과정을 보여줄 때는 안철수 후보가 과거 윤석열 후보를 강하게 비난하는 발언이나 토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의 대답에 안철수 후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이 교차 편집돼 방송됐습니다. 또 이재명, 김동연 단일화에 대해서는 상대 진영의 반응을 소개하지 않은 반면에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우상호의 비판과 이를 역비판하는 국민의힘 측의 입장을 담았습니다. 당시 우상호는 새벽에 갑자기 이루어진 두 후보의 단일화는 자리 나눠먹기형 야합으로 규정한다면서 국민들에게 밝힐 수 없는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노조는 섬뜩한 악의가 느껴졌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PD수첩은 데이터 분석 전문가와 함께 TV토론에서 나온 각 후보의 발언을 전수 분석했다면서 이재명에게는 거래의 리더십, 윤석열 후보에게는 응징의 리더십이 보인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전문가는 이재명이 거래의 리더십이 있다고 분석한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반복하며 어필하고 있다면서 어떤 난관이 있을 때마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내놓는 것이다. 거국 내각을 만들자, 통합정부를 구성하자 손 내미는 것도 문제 해결을 하는 수단으로 거래로 이해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의 응징 리더십의 이유로는 검사의 정체성이 결국 피의자인 상대방을 제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면서도 동일하게 발현되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면서 응징의 대상이 대외적으로는 북한, 대내적으로는 민주당 정부의 인사들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외에도 제3노조는 대선 전날 PD수첩 방송분의 왜곡 사례로 김만배 신앙림 허위 인터뷰 녹음 재생, 부동산 정책 비교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언급이 없음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삼노조는 더는 공영방송이 특정 정치 세력의 선거운동 도구로 추락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는 이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MBC 해도 너무했죠. 섬뜩한 악의가 느껴졌다. 도대체 MBC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MBC를 장악하고 있는 노조 세력들은 지금 제3노조 같은 경우는 이제 우파 노조라고 할 수 있고요. 대다수는 민노총, 언론노조 아니겠습니까? 저자들이 바라는 세상, 어떤 세상일까요? 결국 싹 다 박살을 내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MBC 박살나고 KBS 박살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바라보는 지향점,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